저번에 코스트코 양주를 설명하는 영상 일부를 찍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미친놈들아. 일단 시작하기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원래 코스트코 양주들은 환율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하기도 하고 술들이 원활하게 수입되지 않을 때는 한동안 단종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 코스트코 가도 원하는 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헉 양코니가 이거 맛있대서 사러 가야지 가 아니라 코스트코 가기 전에 어떤 것들이 괜찮은지 한번 볼까 싶은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일 먼저 코클랜드 런던 드라이진입니다. 용량은 2.75리터에 가격은 22,790원. 거의 가격과 용량은 프렌치 보드카급이고, 여기서 이제 레몬즙과 토닉워터만 사면 집에서 주구장창 진토닉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런던 드라이진의 첫 입에 느껴진 맛은 달다였습니다. 알코올량은 이 가격에 진답게 쨍하고 거칠며 소주에서 날 법한 비릿한 맛도 느껴지기 때문에 알코올량의 품질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 알코올량을 누르기 위해서 단맛을 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트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초록색 소주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알코올량이 맛있는 건 아니지만 진에서 날 법한 주니퍼베리 향, 그러니까 솔향 같은 향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평소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가성비 진으로 자주 사용되는 고든스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알코올량이 커클랜드 진보다 훨씬 깔끔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솔향 같은 향이 가격이 어느 정도 있는 진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기 때문에 개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든스와 커클진 이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향은 커클진 승, 알코올량은 고든스 승입니다. 그리고 진을 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것이 진토닉이니 이 두 가지 진으로 진토닉까지 만들어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잔에 얼음을 넣고 오른쪽에는 커클랜드 진, 왼쪽에는 고든스 진을 한 샷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똑같이 0.5샷씩 넣어주고 토닉워터도 똑같이 2샷,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서 마셔보았습니다. 일단 커클랜드 런던 드라이진 같은 경우에는 술량이 확실히 강하긴 하지만 알코올량이 좋지 않고 조금 불쾌한 단맛이 나서 소주로 칵테일을 만들었을 때 살짝 찡그러지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든스 진 같은 경우에는 커클랜드 진의 단맛 때문에 묻히던 신맛이 고든스로 만든 진토닉은 확실히 나고 마시기 편해서 딱 일반적인 진토닉 맛이 났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런던 드라이진은 일반적인 진토닉 맛이 나진 않는다는 거죠. 가격 대비 양은 커클랜드 런던 드라이진이 훨씬 많으니 저렴하게 마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긴 하지만 소주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소주를 즐겨 마시는 소주 초도리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적당히 퀄리티까지 좋은 진을 마시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커클랜드 런던 드라이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진은 제 입맛에 도저히 맞지 않아서 3년 전에 사두고 계속 방치해두다가 컨텐츠 때문에 잠깐 다시 꺼낸 술입니다. 다음 커클랜드 스파이스드 럼입니다. 가격은 1.75리터에 26,590원입니다. 스파이스드 럼은 향을 첨가한 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스파이스드라고 하면 뭔가 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는 맵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마셔본 스파이스드 중에서는 매운 녀석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커클랜드 스파이스드 럼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파이스드 럼인 캡틴 모건을 비교하며 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클랜드 스파이스드 럼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들리는 맛입니다. 치과에서 이를 깎아내고 채워주는 그 보형물과 비슷한 향이 납니다. 그 향이 생각보다 강해서 익숙해지기 힘들지만 익숙해진다면 그 후부터는 바나나 향과 카라멜 향이 살며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맛도 달달한 편이기 때문에 이 인디언이 그려진 사탕 중에서 파란색 포장이 되어있는 바닐라 맛과 비슷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캡틴 모건은 주유소에서 날 법한 알코올 향이 나고 커클랜드 스파이스드 럼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지만 그만큼 나는 향도 조금 적었습니다. 시나몬 향과 초콜릿 같은 향이 나며 캐러멜 같은 향도 납니다. 그리고 스파이스드 럼은 원래 단독으로 마시기도 나쁘지 않지만 콜라를 타서 마시면 훨씬 맛있는 편이기 때문에 각각의 럼에 콜라를 대충 타서 마셔보았습니다. 커클랜드 스파이스드 럼은 콜라와 함께 마셔도 치과의 향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서 치과에서 의사선생님이 이를 떼어주시고 입 한번 헹구세요 할 때 급수기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나나맛 콜라가 나와서 그걸로 입을 헹구는 느낌이며, 캡틴 모건은 알코올향과 가미된 향 둘 다 커클랜드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향이 펑펑 치고 나오는 느낌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향이 비어있는 그 부분에 콜라의 맛이 채워져 콜라를 더욱 맛있게 마실 수 있도록 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커클랜드 스파이스드 럼도 좋긴 하지만 치과에서 나는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시기 힘들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깔끔하게 마실 수 있는 캡틴 모건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커클랜드 테네시 위스키입니다. 커클랜드 테네시 위스키는 2.75리터에 43,990원입니다. 테네시 위스키라고 하면 저번에 가성비 떨어진다고 대차게 깠던 잭다니엘이 있는데 750ml에 5만원이 넘어가는 잭다니엘에 비해 커클랜드 테네시 위스키는 가격도 저렴하고 용량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일단 이 테네시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달한 위스키인데 잭다니엘에 비해 알코올량이 상당히 부드러워진 편이며 메이플 시럽의 향도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잭다니엘보다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잭다니엘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시킨 느낌이라 기존에 잭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할 테고, 잭다니엘의 향은 좋아하긴 하는데 알코올량 때문에 마시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잭다니엘에 콜라를 타서 마시는 제콕이란 칵테일이 유명한 만큼 이 테네시 위스키도 콜라와 함께 마셔봤습니다. 알코올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고 기존에 있는 메이플 시럽의 향과 숯향도 죽지 않고 잘 살아있어서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테네시 위스키. 솔직히 이 둘을 비교하자면 당연히 커클랜드 테네시 위스키가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코스트코가 없으면 또 모르겠지만요. 다음 커클랜드 엑스오 꼬냑입니다. 이 커클랜드 엑스오 꼬냑은 750ml에 119,900원입니다. 다른 중류주들은 2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서 노는 편인데 이 커클랜드 엑스오 꼬냑은 바로 10만원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니 화면에 나온 이 4종류의 술을 다 사도 이 꼬냑 750ml짜리 하나 못 사는 겁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꼬냑은 숙성 연도에 따라서 등급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등급은 VS, 오페아, 엑소, 그 중에서 숙성이 더 많이 된 것은 엑소입니다. 유명한 꼬냑인 레미마틴과 헤네시의 엑소 꼬냑이 면세점에서 구매해도 20만원이 좋게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비싼 등급의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격만 비교하면 진짜 존나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술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커클랜드 꼬냑이 이 친구들과 비교할 수 있을 법한 맛을 낸다는 가정하이기 때문에 일단 맛도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시중가 30만원이 좋게 넘어가는 이 비싼 브랜디를 당장 생활고에 허덕이는 제가 보드째로 구할 순 없고, 다시 까득이요.
어쨌든 맛만 보면 되니까 헤네시 엑소 한 샷을 테이크아웃 해왔습니다. 어쨌든 이 비싼 꼬냑들을 직접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헤네시 엑소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점도가 있으며 아몬드 향과 체리 향이 나며 바닐라 향과 나무 향이 납니다. 알코올 향은 여태까지 제가 마셔본 술 중에서 가장 부드럽다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서 저자극에 향이 풍부한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맛입니다. 그런 고풍스러운 맛을 정말로 사치스럽게 샷잔에 마시고 있으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정복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클랜드 엑소 꼬냑은 헤네시 엑소와 캐릭터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알코올량이 조금 더 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알코올량이 거칠어서 못 마시겠다는 아니고 미친듯이 부드러운 헤네시 엑소보다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류주나 위스키에 비교하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헤네시와 커클랜드 엑소 꼬냑 둘 다 캐릭터가 비슷한 편이긴 하지만 헤네시가 더 부드럽고 알코올량도 정리되어 있으며 향의 농도도 다르기 때문에 퀄리티는 확실히 차이가 나지만 비싼 엑소 꼬냑을 살 여력이 없거나 면세점까지 가기도 힘들다 싶으신 분은 코스트코에서 저렴하고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이 커클랜드 엑소 꼬냑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인데 이 커클랜드 엑소 꼬냑도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위스키 두세 병은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싼데 비싸다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위스키를 잘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긴 힘듭니다. 뭐 맛있는 꼬냑을 한 번쯤 마셔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나쁘지 않겠군요. 다음 커클랜드 시그니처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 스몰 배치입니다. 이 커클랜드 스몰 배치 버번의 가격은 1리터에 39,990원입니다. 일단 이 위스키는 버번 위스키인데 스몰 배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스몰 배치는 소량 생산해서 소량만 블렌딩했다 이런 뜻인데 요즘 와서는 그냥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커클랜드 버번 위스키는 원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스몰 배치, 싱글 배럴, 버트린 본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솔직히 다 구하지 못했고 그중 스몰 배치만 구했습니다. 이 스몰 배치 버번 위스키는 황소마냥 입안에 거치게 돌아다니며 목구멍을 매차쿠차 뒤집어놓는 기존 버번들에 비해 상당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꽃에서 나는 꽃향도 나며 살짝 달아서 꿀 같은 느낌도 납니다. 근데 그 향들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평소 버번들이 내는 가죽대기의 향이 묻힌다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향을 맡고 딱 떠오른 술이 있는데 그 술이 바로 벅파이년입니다. 이 벅파이년도 버번 위스키인데 이 위스키도 마찬가지로 스몰 배치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하기 힘든 위스키인데 한때 잠깐 수입됐었다가 요즘엔 어디 가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잠깐 팔았던 위스키인데 하필이면 제가 가지고 있어버렸군요. 이 벅파이년은 그때 당시 약 25,000원쯤에 구할 수 있던 위스키인데 이 벅파이년과 지금 리뷰하는 커클랜드 스몰 배치 버번은 캐릭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벅파이년은 알코올량도 많이 느껴지고 피니쉬가 약한 편이며 향도 더 연해서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커클랜드 스몰 배치 버번 위스키는 확실히 피니쉬도 있고 가죽대기의 향이 어색하는 느낌도 다른 버번 위스키들에 비해 약하긴 하지만 있긴 해서 확실히 버번 위스키라는 느낌이 났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버팔로 트레이스나 와이드 터키 같은 버번 위스키와는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버번을 느낄 수 있긴 한데 구하기 힘든 레어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가성비가 좋진 않고 딱 그 가격 한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두 종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다음 커클랜드 아네오 데킬라입니다. 저번 코스트코 일부 영상을 진행할 때는 구할 수 없어서 결국 실버만 들고 진행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결국 재입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리뷰했으면 좋았을 법 했지만 지금에서라도 리뷰를 하려 합니다. 이 커클랜드 아네오 데킬라는 1리터에 54,900원입니다. 저번에 1.75리터에 약 42,000원 정도였던 실버 데킬라보다 가격이 비싸고 용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커클랜드 아네오 데킬라는 입문 데킬라이자 최종 데킬라라고 불리는 이 에라두라 아네오라는 데킬라와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에라두라 아네오는 데킬라의 향과 알코올량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맛입니다. 기존 향 자체가 좋아서 그 향들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아무 처리하지 않은 느낌이 났으며 커클랜드 아네오 데킬라는 첫 맛부터 꽤 단맛이 강한데 알코올량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거친 알코올량을 숨기기 위한 단맛이 아니라 부드럽고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넣은 단맛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 단맛이 고입문들에게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퀄리티 자체는 확실히 좋지만 커클랜드 아네오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있어 부담이 적은 편이고 에라두라 아네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자극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커클랜드 아네오 데킬라는 고인물들한테도 좋긴 하겠지만 뉴비들에게 더 추천드립니다. 여태까지 호세코에버 같이 인지도는 높지만 품질이 고르지 못한 데킬라를 마시고 실망해 데킬라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도 한 번쯤은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호세코에버 잘 마시고 있는데 왜 싸구려라고 하냐? 이 새끼 술 처먹고 정신 나갔냐? 싶으신 분들도 그냥 한번 마셔보십시오. 커클랜드 아네오 데킬라를 마셔본 사람만 나에게 돌을 던져라. 일단 나만 자. 다음 커클랜드 캐네디언 위스키입니다. 이 캐네디언 위스키는 1.71리터에 32,990원 양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캐네디언 위스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옛날에 바에서 마셔봤던 크라운 로얄이라는 위스키가 캐네디언 위스키였습니다. 그땐 모르고 마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 캐나다 위스키였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컨텐츠를 진행하기 위해서 함께 구해온 캐네디언 위스키와 함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커클랜드 캐네디언 위스키는 첫입에서 째릿하고 알코올량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 알코올량은 금방 끝나고 뒤에 오는 향이 매우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과일향과 나무향이 나는데 과일향이 포도에 가까운 향이라 체리향과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했습니다. 딱 저렴한 맛에 마실만한 위스키 정도 되기 때문에 입문자들에게 충분히 추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빵댕이를 흔들어 제끼만큼 개쩌는 맛은 아니고 그냥 딱 무난하게 마실만하다 싶을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로얄은 알코올향이 튀는 편이긴 하지만 그 향이 오래가면서 바닐라향과 나무향이 진하게 나는 편이며 메이플 시럽의 향도 났습니다. 물론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캐네디언 위스키만이 가지는 특유의 캐릭터가 없다는 점인데 그냥 저렴한 블렌디드 위스키를 마신다고 생각하고 마시면 부들부들 부드러운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돈이 얼마 없는 대학생들, 거친 위스키보다는 부드러운 위스키를 좋아하는 말랑말랑 뉴비들, 술장에 술이 쌓여있지만 결정장이라 데일리 위스키를 고르기 힘든 고인물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는 조금 아쉬운 편일 수 있긴 하겠지만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거나 돈 생각 안 하고 편하게 마시기 좋은 위스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대본 쓰다가 너무 길어져서 3부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저찌 줄여서 이 7병의 술들을 한 영상에 우겨 넣었습니다. 코스트코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종류의 커클랜드 양주들을 출시하겠지만 코스트코 1부 영상과 이번 2부 영상에서 설명드린 술들만 대충 알아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총 2개의 영상으로 나눠 만든 코스트코 양주를 설명하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지갑에 걸맞는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모히또와 피나콜라다 이 두 종류 음료 리뷰 영상도 이 영상이 올라오는 시점에 맞춰서 서브 채널인 양광에 업로드했기 때문에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빠이.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약속 3가지만 합시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술에 대해 많이 하는 척하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을 것과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과 과도한 음주로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을 것. 술은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 화목하게 마시기 바랍니다. 끝.